1978년 겨울 종로 거리.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거리에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공중전화 부스 하나. 김이 서린 유리문 안에서 24살 여자가 소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동전통. 이제 그 속에 남은 건 10원짜리 동전 2개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떨리는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네, 아직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3분. 단 3분. 똥 마이너스 똥 마이너스 똑.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그녀의 심장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그 말 있잖아요. 그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빠빠빠빠 마이너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 동전이. 그녀는 서둘러 마지막 남은 10원짜리를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동전이 기계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 하나에 3분의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동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하지만 천천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갔으니까요. 유리문 밖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그는 모자챙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전화 부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례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역시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 주머니 속 동전을 세고 있는 걸까요? 부스 안 여자는 소화기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저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빠빠빠빠 마이너스. 또다시 경고음. 아, 안 돼. 그녀는 동전통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동전은 없었습니다. 텅 빈 통만이 덜그럭 소리를 낼 뿐이었죠. 3분만 더요. 제발. 그녀의 간절한 속삭임. 하지만 공중전화는 냉정했습니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뚜 마이너스 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소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끊어진 신호음만 들리는 소화기를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문에 김이 더 짙게 서렸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천천히 소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군인이 그녀를 보며 잠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마 그도 알았을 겁니다. 동전이 떨어져 끊긴 전화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녀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텅 빈 동전통만 짤랑거렸습니다. 사랑은 늘 요금보다 짧았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에 마음을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짧은 통화 속에 모든 것을 담으려 애썼고 동전 한 잎에 그리움을 실었으며 짤랑 소리 하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의 사랑이었습니다. 1977년 가을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화요금 30% 인상, 장거리 통화 3분 제한.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를 보며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올랐구나. 또 짧아졌구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거는 전화 한 통에 50원에서 70원으로. 대학생의 하루 식비가 100원이던 시절 전화 한 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동 전화국 저녁 시간. 교환수 김순희 씨는 오늘도 스위치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부산 235번 연결해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전선을 꽂고 회전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부산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통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2분 50초 후 그녀는 경고음을 보냅니다. 빠빠빠빠 마이너스. 벌써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3분이 다 되었습니다. 10초 후 그녀는 스위치를 내립니다. 딸깍 마이너스. 통화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고 시간이 되면 끊어버리는 일. 때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시지? 빠빠빠빠 마이너스. 아직 할 말이. 딸깍 마이너스. 여보, 미안해. 오늘 늦을 것 같아. 빠빠빠빠 마이너스. 아니, 잠깐만. 아이들한테 전해줄 말이. 딸깍 마이너스. 사랑해. 빠빠빠빠 마이너스. 나도. 딸깍 마이너스. 그녀는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누군가의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공중전화 부스 앞에는 늘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3분 안에 끝내야 해. 중요한 것부터 말하자. 한 대학생은 공책에 메모까지 해왔습니다. 안부 10초, 학교 이야기 30초, 용돈 부탁 20초, 동생 안부 10초. 계산기를 두드리듯 통화를 계획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알람 시계를 들고 부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째깍째깍째깍. 초침 소리를 들으며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애들 밥은 먹였고 빨래는 널어놨고 장은 내일 보고. 숨 쉴 틈도 없이 쏟아내는 말들. 2분 50초가 되면 그녀는 서둘러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짧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말했습니다. 통신망 과부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장시간 통화로 인한 회선 점유 문제 심가.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3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말은 생략했고 핵심만 빠르게 전했으며 잘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군대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 안에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합니다를 말해야 했습니다. 빠빠빠빠 마이너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들 너도. 딸깍 마이너스. 끊어진 전화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3분. 겨우 180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움, 사랑, 걱정, 기다림. 모든 것이 짧지만 지난 통화 속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요. 그 한마디에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사하길 바라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3분 시대의 사랑법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집단의 시대였습니다. 한 방에서 온 가족이 잠을 자고 한 식탁에서 대가족이 밥을 먹고 한 전화기로 모두가 통화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여보세요? 거실 전화기 옆에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제가, 이웃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온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통화는 곧 공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 한켠 빨간 공중전화 부스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처음으로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어느 겨울날 저녁. 26 청년이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리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좁은 공간. 1평도 안 되는 작은 세계.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립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집에서는 결코 낼 수 없던 그런 목소리. 보고 싶었어. 집에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유리문 하나가 만든 경계.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지만 그 소음조차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희미했습니다. 그는 수화기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이런 대화는 사치였습니다. 집 전화기로는 요것만 빠르게 전하고 끊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동전이 허락하는 만큼 그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한 여대생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만나지 말래?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가족이 다 듣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유리 상자 안에서는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웃어도 화를 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수화기를 꼭 쥐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그것은 단순한 통신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최초의 공간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사생활을 경험한 장소였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공개에서 은밀로, 우리에서 나로. 그 전환이 시작된 곳이 바로 저 빨간 부스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부스에 들어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다이얼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만큼은 내 공간이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공중전화 부스는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전화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고백, 이별 통보, 취업 상담, 돈 문제, 가족 고민, 모든 것이 그 작은 유리 상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한국 사회 최초의 프라이빗 스페이스. 겨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게 보였지만 안에서는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역설 속에서 한국인은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는 늘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동전통.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1979년 봄 서울역 앞 공중전화. 한 청년이 부스에 들어서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10원짜리 동전 6개가 손바닥에 굴러떨어집니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동전통에 하나씩 넣으며 그는 계산합니다. 60원. 6분 통화할 수 있어. 오늘은 꼭 말하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을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립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는 심호흡을 합니다. 동전통을 내려다봅니다. 6개의 동전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날씨 이야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빠빠빠빠 마이너스. 첫 번째 경고음. 그는 서둘러 동전을 넣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5개 남았습니다.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그게. 말을 망설이는 사이 또 시간이 흐릅니다. 빠빠빠빠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4개. 사실은, 나. 빠빠빠빠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3개. 동전통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고향 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오, 딸. 잘 지내냐?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낸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속에는 10,000가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전통을 봅니다. 오늘 준비한 동전은 5개. 50원어치. 한 달 전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하나씩 넣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건강 조심하시고. 내가 다음 달에 돈 붙일게. 괜찮다. 너나 잘 먹어라. 빠빠빠빠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엄마 사랑해. 나도. 짤랑 마이너스. 빠빠빠빠 마이너스. 마지막 동전. 엄마. 짤랑 마이너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동전통을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종로 거리. 한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습니다. 이별을 고하려고 왔습니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10개. 100원. 이걸로 끝내야지. 하지만 막상 다이얼을 돌리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하나 넣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처럼. 여보세요? 나야.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는 말하려고 했습니다. 끝내자고.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빠빠빠빠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오빠, 나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래? 무슨 일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동전은 하나씩 사라지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별을 말하려던 입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내일 봐. 사랑해. 10개의 동전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는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는 웃었습니다. 텅 빈 동전통을 흔들며 덜그럭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별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동전통. 그 작은 플라스틱 통 속에는 사람들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을 담은 동전. 이별을 담은 동전. 그리움을 담은 동전. 기다림을 담은 동전. 짤랑 마이너스. 하나씩 투입될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이 전선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모두 사라지면 통화도 끝났습니다. 텅 빈 동전통의 덜그럭 소리. 그것은 마치 한 시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동전을 모았습니다. 다음 통화를 위해, 다음 만남을 위해, 다음 사랑을 위해. 짤랑 마이너스. 그 소리는 그리움의 소리였습니다. 2025년 가을 서울 어느 골목.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멈춥니다. 그 자리에는 빛바랜 빨간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잊혀진 유물처럼. 유리는 금이 가 있고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그 형태만은 여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유리문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그 문은 따뜻했습니다. 1979년 겨울. 그때 그는 26이었습니다. 이 부스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동전을 넣던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그녀. 나야. 오늘 꼭 할 말이 있어. 응, 말해봐. 나. 너를. 빠빠빠빠 마이너스. 경고음이 울렸고 그는 서둘러 동전을 넣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사랑해. 소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 짧은 두 글자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습니다. 46년이 흐른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부스 안의 따뜻한 공기, 소화기에서 들리던 그녀의 숨소리, 유리창의 서린김, 그리고 짤랑하던 그 소리. 할아버지, 뒤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계셨네요.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아, 옛날 생각이 나서. 손녀가 부스를 바라봅니다. 와, 진짜 공중전화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전을 넣고. 이 다이얼을 돌리는 거야. 신기하다. 이걸로 정말 전화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이 안에서 할머니한테 처음 고백했단다. 손녀가 눈을 반짝입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짓습니다. 동전 10개를 주머니에 넣고 왔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넣으면서. 용기를 냈어. 스마트폰으로 하면 편한데. 그땐 그게 없었어. 하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부스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떨렸고 더 설렜고 더 진심이었단다.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제한으로. 영상통화로 표정을 보고 메시지로 생각을 전하고 사진으로 순간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달랐습니다. 통화 한 번에 동전을 모아야 했고 3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담아야 했으며 목소리만으로 감정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고 한마디를 위해 밤새 고민했으며 짤랑 소리 하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바로 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웃고 있습니다. 그와 아내였습니다. 이 부스가 할아버지한테는 특별한 곳이야. 여기서 사랑을 고백했고 여기서 프러포즈했고 여기서 결혼 날짜도 정했지. 손녀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시다. 그때도 지금도 예쁘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거리에는 이제 공중전화 부스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대부분 고장 나 있거나 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것들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첫사랑, 간절한 고백, 눈물의 이별, 기쁜 소식, 슬픈 이야기, 모든 것이 저 빨간 부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할아버지는 문득 그 소리를 떠올립니다. 동전이 투입구로 떨어지던 그 소리. 그것은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욕망.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함.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절실함. 그 모든 것이 짤랑 하는 소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요. 손녀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좋지.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는 그를 설레게 합니다. 나야. 지금 어디냐면 할아버지는 부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중전화 앞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직도 있어? 응, 아직 있어. 낡았지만. 우리처럼? 아니, 우리는 여전히 새롭잖아. 둘이 함께 웃습니다. 손녀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빨간 공중전화 부스는 이제 사라져가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짤랑 마이너스. 그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이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의 소리이자 사랑의 소리이며 한 시대의 마음이 뛰던 소리입니다.